참고로 이 영상에 들어간 자료들은 과기부 답변 및 통화 내용, 인천 송도 운영팀 통화 내용, 그리고 현직 KTAS 기사님들의 이야기와 함께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자료를 꾸밈없이 작성하였으며 백령도 인터넷의 실상에 대하여 소비자들도 알 권리가 있기에 준비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백령도의 인터넷을 설명하기 전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핑이란 컴퓨터 네트워크 용어로 패킷 인터넷 그로퍼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의 접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유저가 사용하는 PC에서 서버에 정보를 보낸 뒤 그 정보가 다시 유저의 PC로 되돌아온 시간을 의미합니다. 핑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핑이 10에서 20밀리세컨드 정도면 쾌적, 최적의 핑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냥 쉽게 핑이 끊기지 않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인터넷 상태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핑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그럼 백령도는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백령도 인터넷은 무선으로 인천 송도에서 여러 개의 송신소에서 주파수를 전송해서 백령 기지국에 보내는 방식이며 전송하는 방식도 덕적도와 소청도, 송도와 연평도 두 가지 루트로 연결됩니다. KT 백령기지국 기사님의 이야기와 15년에 발표된 KT가 백령도에 구축한 최신 기술은 이라는 기사를 통해 인지하였으며 구글에 KT가 백령도에 구축한 최신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많은 기사들이 발표가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무선으로 전송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알아보죠. 주파수 전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이 있지만 아주 큰 틀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연 환경입니다. 무선 주파수는 해무뿐만 아니라 구름, 빛, 비, 해수면 반사파, 기압, 온도, 습도 등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주파수가 손실 또는 막히거나 휘어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계적 결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백령도 인터넷이 두 개의 루트와 여러 개의 송신소에서 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개의 송신소가 다 원활해야지 도선의 인터넷은 기준 용량에 꽉 채워지게 됩니다. 이 중 한 개의 송신소라도 문제가 된다면 인터넷 용량은 줄어들게 되고 전송 루트도 두 개 다가 원활해야 기준 용량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백령도까지 광 케이블을 매설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영종도, 안면도, 제주도, 울릉도 같은 큰 섬들은 현재 광 케이블 설치로 인하여 기가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백령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 인천과 백령도와의 거리도 거리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조업선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우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어선들의 쌍끌이라는 조업 방식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쌍끌이란 말 그대로 바닥까지 긁으면서 이동을 하며 조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케이블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러한 일로 백령도에서 한두 달 동안 통신이 마비가 된 적도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서 내의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환경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저도 십수년을 도서에 살면서 날씨 안 좋으면 인터넷이 불안정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업무상 PC를 켜자마자 인터넷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기 위하여 핑을 같이 틀어놓았고요. 그게 18년도 후반기부터였으니 올해까지 횟수로 4년차가 다 되어가며 PC만 켜면 낮과 밤 거의 365일을 인터넷 핑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날짜, 기상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과 일자에 따라 핑이 안 좋아지는 것이 목격이 되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계속해서 특정한 시간과 일자에 일정한 패턴으로 불안정하거나 안정되는 게 눈에 들어오면서 설마 혹시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답답한 마음에 우연히 백령도 인터넷 관련 검색을 했는데 KT가 발표한 백령도서 인터넷 관련 기사 내용을 접했고 그로 인하여 제가 의심하며 기록했던 자료들과의 실마리를 찾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정부나 각 기관에게 인터넷 증설 관련 청원 및 민원을 넣으면서
그 답변서를 토대로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KT에서는 대대적으로 백령도에 대한 인터넷 개선 관련 내용 기사를 각종 언론사에 내놓았습니다. 광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백령도서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기술을 이용 혁신적으로 개선했다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70m 높이의 철탑을 이용 해무를 피해가자는 것인데, 쉽게 말해 기존 전송하는 위치에서 높게 하여 해무의 영향을 덜 받고 주파수를 전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실험 결과 백령도서 연 40회 이상의 해무의 통신장애가 2013년 연 24회, 2014년에는 연 2회로 통신장애가 줄었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기상상태에 따라 통신 전파 세기를 11단계로 가변하는 기능으로 해무에도 끄떡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날씨 안 좋다고 통신이 끊기는 게 아니라면 이유가 뭘까? 하절기에는 특히 전송되는 주파수에 손실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습도가 높아지며 빛이 강하여 해수면 반사파도 늘고, 습한 공기로 인하여 해무와 구름 형성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전송되는 인터넷 손실이 많은 겁니다. 이것을 페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전송되는 주파수가 손실이 되다 보니 손실된 인터넷 용량으로 백령도 사용자 전체를 감당할 수 없어 과부하가 되고,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많은 평일 저녁이나 휴일은 인터넷이 불안정하고 끊기는 현상이 유독 심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는 해무는 하절기, 어차피 주파수 손실이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손실을 주는 하나의 요소인 것이고요. 하절기는 날씨가 좋든 나쁘든 전송되는 인터넷 용량의 손실이 항상 발생합니다. 물론 그날 손실되는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용자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그 용량으로 전체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여 과부하로 인터넷이 불안정하고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답인 거죠. 여기서 다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용자가 많은 저녁 평일이나 휴일이라도 어떤 날은 끊기고 어떤 날은 잘 되고, 이건 왜 이럴까요? 쉽게 설명하면 편의점에 김밥이 10줄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20명의 사람이 그날 김밥보다는 다른 음식을 많이 먹어서 팔고 있는 김밥이 남게 되는 것이죠. 즉 김밥은 하절기 인터넷 용량이고 사 먹는 사람은 백령도 인터넷 사용자가 되는 것인데, 김밥이 남게 되는 상황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때입니다. 어찌됐든 주파수 손실로 인하여 하절기는 백령도 전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때그때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같이 회식이나 식사 등을 한다고 3, 4, 5 많이 모이게 되면 그만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줄게 되니 인터넷이 안정될 수밖에 없고, 또 휴일 오전 같은 경우 전날 과음이든 늦잠이든 오전보다는 오후에 사용자가 많으니 오후에 더 인터넷이 불안정하겠죠. 정리하자면 하절기 인터넷 상황은 연휴 때면 갑자기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정체되는데, 이런 현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뜩이나 하절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주파수 손실이 많은데 전송해주는 전송 루트 2곳 중 하나가 문제가 되어 한 개의 루트만 사용을 하다 보니 용량이 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럼 하절기 이러한 상황과 인터넷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제가 기록한 핑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록은 18년, 19년도 일주일 연속 평일 낮과 밤, 휴일 낮과 저녁의 핑 상태를 기록한 거고요. 사용자가 많은 평일 저녁이나 휴일, 그리고 사용자가 적은 평일 낮 시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인터넷의 차이를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영상을 제작 전 22년도 인터넷 상황도 같이 올렸습니다. 왼쪽 낮 시간과 저녁 시간 차이가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 심하게 끊기네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낮과 밤 끊김이 심합니다. 일요일 마찬가지로 낮과 밤 끊김이 심하고요. 월요일은 평일이라 저녁 시간에 더 불안정하고 심하게 끊기죠. 마찬가지로 저녁에 더 불안정하고 끊김이 심합니다. 화요일 낮보다 저녁 시간에 인터넷 상태가 더 안 좋죠? 핑도 높고. 수요일 역시 낮과 밤의 끊김 차이가 확연히 보이죠. 목요일 이날은 현충일로 낮부터 사용자가 증가하니 낮과 밤 모두 끊김이 심합니다. 여러 손실을 주는 장애 요소에 중고등학교 휴업까지, 낮부터 밤까지 인터넷 끊김이 심하네요. 다음은 22년도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씨는 좋으나 낮보다 사용자가 증가하는 밤에 끊김이 심합니다. 맑은 날씨의 일요일,
낮부터 사용자가 많으나 핑이 좀 높이 튀기는 하나 그래도 안정되어 보이네요. 저녁에는 핑이 1811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보통 게임하는 유저들은 100만 넘어가도 끊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거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고 봐야 하죠. 화요일, 흐린 날씨에 간간히 비도 오는 날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는 안정적이나 저녁 시간 불안정해지고 끊김이 발생하죠. 200에서 800이 넘어가고 있는 구간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기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많은 시간과 사용자가 적은 시간에 인터넷 끊김이 얼마나 심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매 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걸 잡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러한 상황을 알고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및 기관에 요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연 요소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인터넷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저렇게 끊긴다면 용량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요. 당시 제가 백령도 인터넷 증설 관련 신문고에 올리고 받은 답변서입니다. 백령도 지역은 인천 송도에서 백령까지의 마이크로웨이브 무선망의 거리는 200km를 넘는 장거리고 해모, 페이딩 현상에 따라 통신 품질 저하 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이미 13년도, 14년도 2년에 걸쳐 테스트한 결과 해모로 인한 인터넷 품질 저하는 없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답변서에는 명시를 해놨네요. 무선 구간으로 전파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어 주간 정상 사용 시에 정상적인 속도가 제동되나 사용자가 집중되는 야간, 휴일 시간에는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전해왔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의 핵심이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명시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시해줬죠. 인터넷 증설을 하거나 방송용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인터넷 증설 관련해서는 KT 백령기지국부터 KT 본사까지 다 알고 있으나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 차선으로 방송용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재전환해달라고 신문고에 다시 민원을 올렸습니다. 결과는 서면 및 통화를 토대로 받았습니다. 주파수 정책, 공급 안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어렵다였죠. 약간의 해결책을 제시는 했으나 큰 도움은 안 될 거라면서요. 전문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퇴근하고 뭐 회사에서 마치고 집에 가정 학생들 오고 인터넷을 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차가 당연히 몰려들겠죠, 그죠?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그럼요. 포화가 된다. 그렇죠, 예. 트래픽이 증가해서 예. 그렇게 해서 느려지고 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두 루트 중에 한쪽 루트가 상태가 안 좋아서 막아놓고 있고 예.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용자가 많은 시간이 끊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하절기 때는 계속 이렇게 인터넷이 끊기는 거는 그거는 지금 KT 생기고 이후부터 그게 계속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계는 좋아졌어요. 계속 기계는 전파로 쓰는 기계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근데 전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절기에 유독 인터넷이 끊기는 게 왜 심한지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저번에 한번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예. 인터넷 백령도 증설 관련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계신가요? 얘기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대책은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답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백령도 현재 인터넷 용량으로 1년 사시사철 사용자에게 100%의 품질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하절기 복합적인 여러 요소로 전송되는 인터넷 용량에 손실이 많고 전송 루트 중 하나도 현재는 사용을 못하여 인터넷 용량 부족으로 사용자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지 못하니까요. 이런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우리는 그러한 불편을 겪으며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상태 안 좋은 루트 하나를 개선하거나 증설을 하여 애초에 인터넷 전송 시 손실되더라도 현재 사용자가 무난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거나 손실 자체가 안 되게 하거나 아님 중국 조업선이 불법으로 우리 해상에서 조업을 못하게 한 후 광 케이블을 매설하여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기술력과 자연적인 요소와 상황으로 볼 때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 KT 백령기지국에서도 고민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기록을 한 18년부터 지금까지 4여 년 동안 관찰해왔습니다. 최소 그 기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해무로 인하여 인터넷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대부분의 도서민들은 그냥 그러는 줄 알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인터넷 왜 이렇게 끊기지? 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하네요. 사실 18년도부터 궁금한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영상에 담을 수 없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비방과 모욕적인 말들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초라해질 때도 많았고 지금도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시민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고 세상 또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인터넷 증설 관련 공감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일반 인터넷과 별개로 모바일 인터넷 또한 주파수 대역은 다르지만 일반 장병들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사용자가 늘면서 기존 한정된 용량에 사용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다 보니 도서 내의 휴대폰 사용도 잘 안 터지거나 버벅대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많이 공유해주세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으로 KT 백령기지국에서도 고장 신고에 대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